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최근에 다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병원을 정말 열심히 다니기로 결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매일매일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저를 정말 지독하게 괴롭혔던 통증이나 두통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고, 작년부터 열이 많이 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열도 다 가라앉혀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기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거실 한번 보여드리고 침실도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침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저분해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얘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이 베란다에 식물들을 집 안으로 이제 들이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실에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사실은 가을이 되면서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뭐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컨디션이 좀 회복되고 나서 요거 힘쓰는 일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요 스탠드랑 순이 화장실을 침대 옆에다가 두고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갖다 놨던 게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있을 때 순이 왜 너만을 바라봐? 너만을 사랑해? 뭐야옹이야? 응? 뭐야옹이야? 응? 너만 찍어줘야 돼? 응, 또 야옹 외쳐. 야옹.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순이 화장실을 또 잘 못 치워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치우고 저 선반을 옮길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사업자를 내면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프다고 그랬다가 무슨 개업했다고 그랬다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입력만 하면 발급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 과정인데 저한테는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저와 잘 지내는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축하도 해주시고 또 케이크 쿠폰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저희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개업이라고 하니까 뭐 사무실도 있고 그런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제 회사 사업자 명이 생기다 보니까 저한테는 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2014년도까지 마지막 직장을 다니면서 그 12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올해가 독립해서 일한 지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디자인 일을 직장에서 12년간 했었고 또 이후 10년간은 이제 독립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투병하던 시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의 양이 적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작업을 멈춘 시간은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이 컴퓨터만 멀쩡한 거 한 대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아파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대면 미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못한 저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픈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도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무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여전히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를 입양하고 나서부터는 집에 순이를 두고 사무실에 있으면 막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야근도 하기 힘들고요. 계속 함께하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가 없이 혼자 일을 10년간 하면서 회사 설립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뭐 일을 하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더 발전시킬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퇴사를 했지만 한 1년 정도는 조금 힘들었지만 제가 갈 길을 정하고 또 혼자 일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었고 제가 월급쟁이일 때는 상상도 못했던 큰 돈도 안정적으로 벌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정말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일을 확장시켜도 될 법한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후회가 되거든요. 지금에서야 제가 왜 그러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살던 주체적인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포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는 늘 내 일이 중요하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말도 안 되게 내 분야도 아닌 사업에 내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일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던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물러난 게 인생에서 제가 결혼했던 것보다도 더 큰 실수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후폭풍이나 잘못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도 하지 못한 채 선뜻 인감도장을 전달하고 매일같이 저한테 카톡으로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가 잘하고 있던 제 일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바지사장 역할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명의의 법인과 그동안 함께 했던 일들,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하던 디자인 일은 그만두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명의의 법인 회사와 내가 원래 하던 일을 같이 하면서 당연히 사람인데 체력적인 한계를 정말 금방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제가 발병을 했던 시기를 보면은 제 명의의 법인이 설립된 게 2018년 5월이거든요. 근데 저는 2018년 12월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2019년 봄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금 앓고 있는 난치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공황장애까지 걸릴 정도로 힘들어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헬스케어라는 회사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스타트업이라는 세계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은 투자회사나 기관, 정부 이런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사업에 관한 피칭을 제가 해야 했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절대 못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새끼가 저를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용어나 이런 것들, 뭐 예상 질문 이런 것들을 정말 다 훈련시켜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단어도 몰랐는데 정말 연락에 공부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PT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뭐 그동안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그런데 강의도 했으니까 뭐 별일 아니지 않냐, 남 앞에서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또 다르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연구했던 분야이고 제가 실무를 10년 이상 했던 분야를 강의하는 것이랑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 헬스케어라는 사업을 마치 내 사업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정말 완벽하게 다른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데서 멘토를 또 만나가지고 그런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막 배우기도 하고, 그 짧은 10분이나 5분 내에 사업 발표 같은 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말 달달 외우고 막 제스처 같은 거, 억양 이런 것까지 연습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이 회사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되게 컸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거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저는 너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었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막 원했던 일도 아니고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게 꿈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그때는 나보다는 우리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스타트업 바지 사장 노릇을 하면서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갈등도 점점 쌓여가면서 건강도 잃고 나를 점점 잃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배우자에게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나의 일이 되면은 배우자이고 또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안 생겼겠지만, 제가 지금은 생각하는 게 내가 가장 크게 실수한 거는 내 일을 쉽게 포기하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회사를 하는데 내 명의를 빌려주고 내가 거기에 개입했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지 사장을 하던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니까 어찌나 그렇게 한심한지, 제가 왜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일을 했었는지 정말 한심해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바지도 아니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내 눈과 손, 머리만 멀쩡하면 할 수 있는 내가 자산이 되는 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사실은 그 별거 아닌 사업자의 이름이라는 것에서 시작의 의미를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마. 알았어, 안 할게. 하지마. 그러면 여기만 해? 머리만 해? 그것도 아니야? 어쩌라고? 너 그루밍 해.